바탕을 둬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현재 북한의 한류 열풍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 더 덧붙일 거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북한인권위원회에서 2006년도부터 2년간 경연제로 북한인권 100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탈북자 100명을 상대로 북한에서의 그 남한의 어떤 그런 뭐 한류라든지 남한의 실상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터뷰 조사한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2010년도 금년도에 또 2월에서 3월까지 이번에는 이제 탈북자를 200명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남자가 67명, 여자가 133명이고 전부 2005년 이후에 최근까지 탈북하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인터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앞서 발표하신 분들과 사실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텔레비전, 제가 유인물의 35쪽에 있는 텔레비전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론 조사하면은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뭐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 조선중앙 TV만 봤다는 이제 답변이 많이 있죠. 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군부대 현지 사찰 뭐 이런 것만 이제 나오는 걸 봤다.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은 또 이 텔레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의 경우에는 근래는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부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라디오 듣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좀 적어진다. 그럼 또 듣는 사람은 있다. 이렇게 적고. 근데 신문도 뭐 노동신문, 노동청년, 뭐 이렇게 중앙기관지에 민주조선 뭐 이런 신문이 있답니다. 각 도별로 도일보가 있고 소년일보가 있는데 내용은 전부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그 작년 이제 2009년 11월 30일에 제네바에서 UPR이라고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 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장애들은 전국적으로 480가지의 신문들이 있다. 또 뭐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다 배포가 되고 있고 잡지들도 수백 가지가 있다. 또 모든 국민은 TV를 통해서 자유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에 박힌 듯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나 저희 대한변협에서 조사한 바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신문도 이렇게 몇 개 없고, 또 잡지도 37쪽에 있는 것처럼 뭐 노동자 시대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데 별로 배포되지도 않는답니다. 또 인터넷도 별로 거의 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통이 많은 게 이제 VCD, 주로 R판이라고 그러죠. 또 DVD, CDR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시장이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보는 게 많고, 뭐 남한 드라마에서 뭐 겨울 영화다, 가을 동화다, 뭐 천도의 계단이다, 노란 손수건, 뭐 오림 등 이런 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주로 이제 이러한 VCD, DVD, CDR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런데 탈북자들이 보는 이제 삐라의 영향이 또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삐라가 근래에는 이제 아주 특히 탈북자분들이 그 간의 그 주민들의 심리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또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제가 38쪽에 썼습니다만은 뭐 풍선 하나에 전단 몇 장을 매다는 과거 작업 방식을 계산해가지고 풍선 대신에 두꺼운 12m짜리 대형 비닐을 쓰고 이 속에 값싼 수소가스를 채워넣어 12만 원으로 비닐 풍선 하나에 엽서 크기 B라는 최대 6만 장, A4 용지는 B라는 1만 장 가까이 매달아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무게도 줄이고 또 종이가 포공해서 젖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B랑 뭉치에 또 태엽 장치를 달아서 시간차로 또 떨어지게 해서 살펴보면 또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단 뭉치가 1시간 뒤에는 비무장지대, 3시간 뒤에는 황해북도 사리원, 5시간 뒤에는 평양 인근에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그 1985년도에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정치범 출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함경도 요독 수용소까지도 난로는 풍선 삐라를 발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당히 삐라도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게 있는 게 있고, 또 이 탈북자들이 그 내용을 또 써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이렇게 뭐처럼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체제에 관한 이제 동요 요소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이라든지 북한 정치 제도와 경제 사정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하게 이제 금지가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또 생활 총학 제대로 통해 가지고 상호 비판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 자유와 보고 듣는 자유가 없는 거에 더해서 말을 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말을 꼭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민 상호 간의 이제 감시 고발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겉으로 상당히 이제 말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1쪽에 보면 북한 정부가 허용한 뉴스에 관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보면은 그 나라 사정이 이런 이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나라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의 사정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는 이제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북한 주민의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중국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들으니까 다 아니까 중국의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 개방 안 하느냐는 말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말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괜찮다. 중국이 잘못 살았는데 중국이 개방한 후에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왜 조선은 개방하지 않는가? 우리도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쉬쉬 이야기할 뿐 대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있고, 북한과 중국을 대놓고 대결해서는 안 된다. 그저 중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은 개혁 개방됐는데 북한은 왜 개혁 개방 안 하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나진 선봉을 개방하고 나서 김정일이가 나진 선봉을 개방시켜놓고 모든 것보다 이런 것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중국 눈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민들의 정신 상태가 흐렸다 한다. 그러니 중국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이것이 멋지고 북한도 빨리 중국처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면 중국과 비교해서 남한은 역시 얘기할 수는 없다.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현에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서 저희들 이제 탈북자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들이 그 이북에 있을 때 인권 침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3쪽에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저희들은 이거 신장한테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의사 표현의 자유 억지를 가장 큰 걸로 뽑았어요. 200명 중에 그 66명이 역시 이제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게 가장 심각하다. 또 이동의 자유, 옮겨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서 가고 싶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식량 배분의 불공정이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의 공포라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조사 시에도 역시 그 정보의 자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옮기고 싶고 이런 것이 참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역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물론 이제 생존하면서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서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걸 전부 이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입니다만 이건 뭐 공통적으로 이게 참 모든 표현의 자유, 이게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 알권이라는 것은 가장 이게 핵심적인 게 아니냐. 이게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권이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미 1946년도에 60년 전에 옛날부터 이 정보의 자유, 이건 근본적이다. 하고 싶은 것은 꼭 보장하라 하는 것이고요. 세계인권선언도 오늘이 역사적인 62주년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로 포함한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유엔에서 발표한 그 자유권 규약이 있습니다. ICCPR,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협약인데 거기 19조도 똑같이 세계인권선언과 똑같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자기네가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부정하지 못해요. 헌법을 보면은 67조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11일에 제네바에서 세계 모든 시민단체와 정부가 있는 자리에서 다 허용하고 있다. 알 걸 다 보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부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이렇게 알 권리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정말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 시민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서는 다 공통적인 게 아니냐.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류 샤오보가 이번에 오늘 아마 노벨상 수상을 하는 날인데 그분도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게 억압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검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며칠 한 달 전인가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도 역시 오래간만에 연금 상태에서 나오면서 첫 마디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게 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웬만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의식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에 유신 통치라든지 군사 독재에서 우리가 상당히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각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유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또 외국 미국에서도 우리 자유에 대해서 알렸고, 가장 전형적인 게 노동권의 보장을 외친 그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노동권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 물론 한류였지만 세계인권선언이 어떻다. 당신들의 권리는 천부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있다. 존엄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평등권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시민단체만 맺어서는 게 아니고 정부도 이걸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북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자유사회 정보, 하유라는 무엇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습니다만 제 사견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VCR이라든지 CDR을 이렇게 다 유통을 시킨다든지, 또는 라디오를 풍선에 맞아서 보낸다든지, 또는 휴전선에 말이죠. 태국방송 한다든지, 전광판, 이것이 또 전광판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은 그 휴전선 이때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굉장한 핵심적인 로얄 계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정말 월드컵이 어떻고 정말 남한에서 어떻게 노래가 요새 유행되는 게 뭐고 이런 걸 그대로 실시하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온다. 올해는 어떻게 된다. 하면 저한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근데 뉴스가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다는 걸 시각을 하면은 참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북한에가 휴전선에 인접해있는 그런 사람부터 이 자유살기의 위력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하튼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통해가지고 또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뭐 자유북한 단체를 이제 뭐 열린북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가 지금 약해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겠는데 정부에서 그런 단체들한테 좀 지원도 좀 해주고 주파수도 할당을 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고 있는 충족시켜주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 3월 26일 날 천안함 벽침 사건이 나니까 5.24 조치를 통해 가지고 대북 심리전을 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북한에서 조준 사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번에 연평 포격 사건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꼭 그러니까 뭐 헐뜯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알 권리가 있다 이죠. 이런 알 권리를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남한 사람들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를 권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0년 전에 이제 동독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동독이 무너지고 서통속이 통합이 됐어요. 그때는 전부 북한이 먼저 붕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동독은 이미 그 전서부터 소독의 모든 방송이 다 들어가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자유살기에 소중하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큼은 철저하게 고립과 무지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거, 알고 이 충족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체제에 대한 저항감을 발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꾸 듣고 세계인권선언에 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껴줘준다면 그분들도 권리식이 싹 트는 겁니다. 이미 상당부는 싹 트고 있어요. 다만 지금 겁이 나서 일부러 발설을 못하지만 그걸 자꾸 심어주면 그걸 내부로부터 결국에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가르쳤듯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건 투쟁입니다.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민주화를 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안전보장 이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여러 가지 열악상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을 규탄계를 하려도 중국이 비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교적이라든지 사법적인 제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역시 북한의 주인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알고 깨닫고 자기네 이익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고 근본이고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한류열풍 자꾸 보내주고 또 그분들에게 나만의 이 자유사회에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도록 자꾸 알려주면은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북한이 가르쳐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도 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인권 침탈자와 북한 주민을 엄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별개거든요. 북한의 주민은 북한의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땅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3번 발표를 줬는데, 주로 이제 한류, 그 다음에 그 한류를 담고 있는 매체들, 뭐 영상 매체도 있고, 뭐 VATR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건도 있고 그럴 텐데, 또 상품, 뭐 이런 걸 통해서 남북 한주민들 간에 그 이제 의사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매우 제한적이고, 또 간접적인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떤 매체 물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북한 주민의 의식의 변화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변화가 뭐 정치적인 반대라든가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뭐 정부, 민간, 또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이런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 또 정보 교환, 또 우리 국민의 대북 정보 전달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북한 주민의 알코올에 중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40분 정도의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